월드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집트입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재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압둘라 2세 국왕은 이집트의 가자지구 재건과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자 재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약 65%가 파괴된 상태로 재건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집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대체할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27일 열리는 긴급 아랍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한국을 25년 만에 역전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한국보다 낮아졌는데요. 일본이 발표한 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실질 기준 GDP 성장률은 0.1%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0년 마이너스 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실질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021년 2.7%, 2022년 0.9%, 2023년 1.5% 등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역성장을 하며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원인으로는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된 일부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중단 등이 꼽힙니다. 파나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제권 확보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파나마 운하가 현재 파나마 경제와 세계 무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공수로인 파나마 운하는 25년 전 미국에서 파나마로 운영권이 완전히 이양됐는데요. 지난해 파나마 운하 매출은 49억 8,600만 달러로 파나마 국내 총생산의 약 4%에 달해 파나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 13,000척은 전 세계 해양 무역의 약 6%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기면 운하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등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회복을 위해 부영 소비재 교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개인 소비자가 가격이 6,000위안 이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구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2,009만 명의 소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2,541만 대를 구매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매장들도 국가 보조금과 함께 추가 보조금까지 제공하며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들도 구형 차량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로 교체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내수 진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브리핑이었습니다.